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내와 2명의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범행의 이유가요, 아내와 이혼 문제로 대화하던 중에 큰아들이 자기랑 살기 싫다는 말에 격분해서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 둘, 아내를 살해하고 난 뒤에 옷까지 다 갈아입고 PC방 가서 알리바이를 만들었던 당신입니다. 모르는 척, 놀란 척 119에 신고했던 비정한 아버지가 바로 당신이란 말입니다. 합당한 죗값을 받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세종시로 가보겠습니다.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 오픈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꼬여서 위력으로 성관계를 맺은 고등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파면됐습니다. 똑같은 범죄 또 저지를까 봐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자, 해당 학교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혹시나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런데 학교 측은 이 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규정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알릴 수 없다. 조사는 안 했지만 재학생 추가 피해자는 없다. 아니, 조사도 안 했는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어찌하십니까?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 뒤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일탈행위인데 한창 아이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데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 재학생 피해는 없는 거로 결론 내렸다고 답했습니다. 담당 교육청 역시 정례적으로 해오던 조치 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교장, 교감 이런 회의 시에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강조해서 안내하고 주말마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광화문 일대의 모습입니다. 시위가 있을 때는 각종 소음과 욕설이 난무하고 시위가 끝난 자리에는 넘쳐나는 쓰레기들로 광화문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하지만 주말에 여유를 즐기려는 시민들도 또 주말에 나와서 생계를 이어가려는 자영업자들도 불편한 기색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도로가 통제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줄어들죠. 많이 심할 때는 절반 가까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20년째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 있는 일식당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나가다가 애기들 듣기에는 조금 안 좋은 그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보면은 확실히 일반 가족들이 안 오시는 이유가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말에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러 광장에 나왔다가 불편함을 느꼈다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욕설이라던가 좀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좀 좋은 경험으로는 다가오진 않을 수 있겠다. 상인들은 대규모 시위가 반복되면서 자칫 주말 광화문 광장은 시끄럽고 혼잡해서 피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확산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바라는 게 집회를 멈추거나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시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좀 적정한 선에서 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옳은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게 맞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오히려 그렇게 피해를 주는 일이 생기면은 옳은 소리가 오히려 희석되니까. 얼마 전 충남 금산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아이들이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크게 다친 2명 중에 1명은 지금 붓기가 안 빠져서 수술 날짜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1명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피해 아이들은 인근 아동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인데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이 부실해서 아이들의 치료비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는 온정의 손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시설 측은 병원에 있는 아이들도 또 사고 충격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모두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소중히 쓰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등교하던 학생들을 덮칩니다. 이 중 1명이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데
수술까지 필요해서 언제쯤 정상 생활이 가능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치료비입니다. 가해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놔 보상받을 수 있는 치료비가 한 명에 최대 3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일 때 3천만 원이지 정말 몇백만 원에서 이제 한정돼서 지원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제 나머지 비용 부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걱정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단체는 경상 판정을 받아 통원 치료를 받는 아이들도 제대로 된 검진을 받도록 검사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들을 알고 지냈던 한 청년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는데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을 보냈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제가 바라는 거는 그냥 애들이 치료비 걱정 안 하고 진짜 후유증 없이 무사히 치료받는 거. 그거면은